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애플의 2020년도 9월 발표회의 테마 Time Flies였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 요 뜻이죠.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한 것 같았는데 이 이미지를 보면은 뭔가 막 물결이 치면서 결국은 그게 사과 모양으로 수렴되는, 또 사실 이제 스티브 잡스 사후에 벌써 팀 쿡 시대가 9년이고 내년이면 1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애플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잖아요. 매출이라든지 이런 규모라든지.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성공시킨 기기가 애플 워치다 보니까 시간을 관측하는 기기이기도 하고, 시간 후딱 간다, 10년 후딱 간다, 건강 관리 할 수 있을 때 빨리 관리해,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정신 차려라. 첫 번째 메인 아이템으로는요, 애플워치 시리즈 6가 발표됐습니다. 헬스케어를 강조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우선 새로운 컬러와 밴드가 눈에 띕니다. 이전 시리즈 5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 알루미늄 케이스에 파란색 케이스가 추가됐고요. 빨강 모델도 이제 출시가 됩니다. 어제 채팅방에서 이걸 보고 태극기 에디션이라고 골이라든지 버클 같은 게 없이 그냥 바로 끼워서 사용하는 솔로 루프, 그리고 실리콘 실을 엮어서 만든 독특한 스타일의 브레이드 솔로 루프, 새로운 선택지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기존에 사용할 수 없었던 애플 워치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취향에 맞춰서 애플 워치를 선택해서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다양한 옵션을 조금 더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능면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가장 큰 변화점은요,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워치면부에 새롭게 탑재된 센서 클러스터가 붉은 빛하고 이 적외선을 여기 쏴서 그걸 반사된 혈액량을 측정해서 산소 포화 정도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워치OS 7에 새롭게 들어가는 수면 추적과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라든지 자고 있을 때도 이 백그라운드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게 되는데, 이거 진짜 애플스럽다고 느낀 게 센서 부분 모양이 묘하게 마음에 들어서. 어쨌든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변화가 물론 있습니다. 아이폰 11 시리즈에 A13 바이오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듀얼코어 프로세서 S6 SIP 사양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20% 더 빨라진 성능을 제공해서 앱 같은 걸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이폰 11에 들어갔던 초광대역 칩 U1 칩이 들어갑니다. 카키 서비스, 그런 사물끼리 찾고 연동하는 데 사용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Always On 디스플레이, 상시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부분이 야외에서 이렇게 손목을 아래로 향하고 있을 때도 이전보다 2.5배가 밝은 디스플레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한다든지 어디 높은 데 올라가는 분들한테 새로운 고도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고도를 상시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바로 고속 충전입니다. 애플이 제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출근하기 전에 잠깐 꽂아놓고 충전해라, 그러면 충전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풀 충전이 1시간 반이면 다 될 수 있게, 그리고 이런 기기들은 이제 곧 발표될 워치OS 7과 더불어서 다양한 새로운 페이스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미모티콘 페이스라든지 아티스트와 콜라보한 이런 새로운 페이스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추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새로운 시리즈 6고요. 루머로 돌던 애플 워치 SE도 발표가 됐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S5 칩, 이게 애플 워치 시리즈 3보다 2배 빠르거든요. 그걸 탑재하고 있고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고도계, 나침반 이런 거 다 그대로 들어가고요. 넘어짐 감지, 소음 측정 이런 거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애플워치 시리즈 6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양입니다. 다만 혈중 산소 농도는 측정할 수가 없고 AOD 상시 표시 디스플레이는 없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덜 들이면서 애플워치 시리즈 3보다는 넓고 최신의 워치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추가가 된 건데, 물론 애플워치 시리즈 3
계속됩니다. 입문자를 위한 포지션까지 3개의 포지셔닝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건데요. 가격대별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과 환경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만 요번부터 이제 5W짜리 충전기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환경을 위해서 뭐 그렇다고 말은 하긴 하는데 어쨌든 새로 사서 이제 충전기가 없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없는 게 이제 맞습니다. 물론 사실 5W 충전기 효용성에서 떨어지는 건 맞는데 막상 또 주다가 안 준다고 하니까 묘하게 섭섭한 게 또 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가족들이 애플워치를 썼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폰을 안 쓰는 경우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애플워치 패밀리 셋업입니다. 아이폰이 없는 구성원도 애플워치의 다양한 기능과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전화 걸고 받고 한다든지 페이스타임 음성통화도 하고 워키토키도 하고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 가족끼리 위치 확인도 할 수가 있고 어린이라든지 고령의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워치를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죠. 그 기기들은 이제 각자의 셀룰러 번호를 통해서 이 가족 공유 기능을 활용하게 되는 건데요. 키즈용 워치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기존에 통신사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에 저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서비스 측면에서는 새로운 피트니스 플러스라는 서비스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아이폰에 있는 피트니스 앱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운동 구독 서비스인데 요가라든지 사이클링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장르의 운동 비디오를 보면서 애플워치가 몸의 상태를 체크를 해주고 그게 화면과 연동이 되는 그런 방식의 운동 프로그램인 거죠. 측정 기능을 통한 이 관리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에서는 TV, 애플 TV라든지 아니면 에어플레이로 연결해서 크게 보고 헬스장이나 야외에서는 뭐 아이폰으로 본다든지 환경에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매주 새로운 콘텐츠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요즘에 요게 완전 붐이래요. 홈 워크아웃 펠로톤이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 아예 직접 진출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아이패드 새로운 모델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태블릿 판매량도 늘고 아이패드가 새롭게 더욱 주목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리뉴얼을 기다린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가장 기본 모델인 아이패드가 8세대로 리뉴얼이 됐습니다. 지난번 7세대 때 10.2인치로 화면 크기가 커졌었죠. 그 폼팩터를 바탕으로 해서 성능이 올라간 게 특징입니다. A10에서 A12 바이오닉으로 40%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A10 대비 그래픽 성능이 2배 높기 때문에 사진 작업을 한다든지 영상 작업을 할 때 더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플이 급을 이렇게 딱 나눠놨기 때문에 기본 아이패드 모델에서는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돼 있죠. 그리고 스피커도 한쪽에서만 나오고 또 애플 펜슬도 1세대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아이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꾸준히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할인을 받는 학생의 경우에 제일 저렴한 게 41만 9천 원인데 32기가예요. 네, 여전히 쓰기 너무 불편하거든요. 저는 항상 웬만하면 128 이상은 써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따지고 보면 128 사야 됩니다. 이어서 가장 큰 변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지금 반응이 꽤 뜨거운데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발표가 됐죠. 에어라는 포지셔닝이 거의 프로에 근접하게 올라왔다는 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5가지의 오묘한 요 색깔톤 아이패드 프로에 유사한 그런 디자인으로 확 체인지가 됐습니다. 이번에 로고도 그렇고 이 스카이 블루가 키 컬러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전 녹색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녹색 요 톤도 실물이 궁금해질 만큼 색깔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새로운 전면은 10.9인치형으로 2360-1640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물론 라미네이트 되어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P3 와이드 컬러, 트루톤, 그리고 반사 방지 코팅까지 물론 이런 고급 디스플레이 사양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 11인치보다는 약간 화면이 더 작고 베젤이 살짝 넓어 보이긴 하지만 뭐 들고 사용한다거나 하는 태블릿 특성상 적절히 조율된 것 같긴 한데, 이런 풀스크린 형태의 디자인으로 변경되면서 터치 아이디가 상단 버튼으로 갔습니다. 사실 뭐 기존의 아이패드라든지 맥북이라든지 터치 아이디를 많이 썼었지만 사이드에 들어간 건 또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좀 색다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요즘 워낙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니까 저도 터치 아이디를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얼만큼 잘 될지 기존의 터치 아이디 대비 이런 게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사실 이런 프로 라인은 이 트루뎁스 카메라 덕분에 이 페이스 아이디 뿐만 아니라 미모지 활용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데, 프로 라인에 있는 120Hz는 에어에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 프로만의 특징으로 이 부분도 이렇게 급이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디자인 덕분에 매직 키보드 요 고급 매직 키보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애플 펜슬도 2세대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진짜 준 프로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성능인데, 아이폰에서도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5나노 공정의 A14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합니다.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도 7나노거든요. 그래서 5나노면은 업계 최고의 공정이 맞는데, A14 바이오닉은 6코어의 CPU 사양에다가 쿼드코어의 GPU를 결합한 방식이고요. CPU 성능 기준으로 따지면 이전보다 40%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맨날 애플이 하는 거 있죠? 이번에 이만큼 빨라졌습니다. 특히 뉴럴 엔진, 신경망 엔진이 큰 폭으로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 대비 2배가 더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이패드 프로와 얼만큼의 지금 나와 있는 거랑 성능 차이가 날지, 아이패드 프로 사용자들이 슬퍼해야 될지 좋아해야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프로에 있던 USB-C를 이제 에어4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쓸 땐 괜찮은데 외장 SSD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카메라 연결한다든지 프로의 특권이었던 부분을 에어도 갖고 가기 때문에 외부 장비랑 사용하기가 좋아졌습니다. 스피커가 한쪽에서 나오는 게 싫었다 하시는 분들 좌우 스테레오 스피커도 지원을 하고, 와이파이 사양도 와이파이 6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양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120Hz가 정말 좋은 건 사실이지만 플러스 알파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프로에 있는 라이다 센서라든지 트루뎁스 카메라 같은 게 나는 필요가 없지만 기본적인 측면에서 고사양과 사용성을 원한다 하는 분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이제 아이패드 라인업도 이렇게 새롭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제가 아이패드 미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니를 잘 쓰는 편인데 풀스크린 형태로 리뉴얼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프로가 되게 애매해졌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조만간에 애플 실리콘과 더불어서 뭔가 새로운 한방이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마지막으로 이런 새로운 하드웨어 생태계 그리고 서비스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애플 원을 발표했습니다. 통합 구독 서비스라고 보면 되는데 하나의 요금제로 퉁쳐서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구독 경제가 사실 굉장히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두이기도 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애플 서비스를 다 내 돈 내고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할인도 해주고 이러면 나쁠 게 없거든요. 3가지 요금제로 나눠져 있고 6명까지 또 이렇게 나눠서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약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되지 않은 서비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긴 한데 아마 나라별로 또 맞춤 패키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국내 서비스 확정이 되면 그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금방 또 발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거나 iOS 14, iPadOS, watchOS까지 그 부분 관련된 영상도 준비 중이니까 재밌게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새벽에 봐주신 분들,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